자, 한글로 설치하신 분들 중에 영문으로 언어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주로 갈 아이콘을 찾으셔가지고 그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버전은 2022년 레빗 2022 속성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철겟 부분에 가서 보시면 쭉 가서 제일 뒤쪽에 슬래시 랭귀지 해서 한 칸 띄우고 eng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구동할 레빗은 랭귀지가 eng English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글판을 설치하신 분은 랭귀지 띄우고 한 칸 띄우고 KOR로 되어 있을 거예요. KOR. 그래서 랭귀지 팩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제일 뒷자리 KOR을 그냥 지우시고 ENG로 변경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지금 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 랭귀지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원이 되는 언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영문,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뒷자리에 이 랭귀지 코드만 바꿔주시면 그 언어로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만약에 내가 ENG로 변경을 했는데도 영문으로 안 바뀌었다 하시는 분은 설치를 할 때 랭귀지 코드 팩을 설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레빗 설치하실 때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으셨죠. 거기 들어가시면 이 랭귀지 팩이 그 따로 설치 폴더로 설치 파일로 제공이 될 거예요. 제공이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 팩만 따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영문판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용어 같은 것들이 영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글판으로 배우시면 화면을 매칭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장기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다 설치를 해주시라. 제가 영문판으로 수업을 하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사용을 하시고 좀 스킬을 발전시켜 나가실 텐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검색해 나가잖아요. 검색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한글판으로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이제 검색 도구에서 한글 그 내용으로 검색을 하면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레빗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또 인터넷에 그 정보를 올린 사람들의 정보만 검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가 굉장히 한정되겠죠. 네, 영문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거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이라도 익숙해지시면 굳이 문장으로 검색하지 않아도 그 용어만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충분히 검색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더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저는 어, 영문판을 기준으로 배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 변경하셨죠? 자, 그리고 레빗을 실행을 바로 시켜볼게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 네,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처음에 레빗을 실행시키면
2022년 버전 기준으로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생긴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 파일 하나는 없겠죠. 제가 방금 열어가지고 최근 파일 목록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밑에 3개 이렇게 뜰 거예요. 화면 기준으로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의를 하고 넘어갈 건데, 레빗에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 패밀리라는 게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빗을 잘 하지 않아도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고 관심이 있었던 학생은 다 용어를 한 번씩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뭐냐? 레빗에서 모든 정보를 저장한 파일로 미리 설정해준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작성하거나 새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레빗을 여러분들이 내가 새 파일로 뭔가 작성한다라고 하시면 그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CAD라고 하면 그냥 DWG 파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도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델링된 파일, 모델링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스케줄 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단편적인 정보를 떠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전부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템플릿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 그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용어인데 프로젝트 파일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의 그런 약속들이 있겠죠. 뭐는 어떤 크기로 하고 뭐는 어떤 용어로 디스플레이를 시키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한 것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프리셋된 설정들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파일 내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뭐 주석 요소, 시스템 패밀리 같은 그런 설정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설정들을 미리 저장해 놓은 그런 세팅 값들로 내가 불러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템플릿 그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파일은 오토데스크에서 미리 제공한 템플릿도 있겠죠. 오토데스크사에서 미리 제공한 템플릿 파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했다, 이제 실력이 좀 늘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했다라고 하시면 그 세팅 값들을 저장한 템플릿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다음에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죠. CAD랑 비교를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AD를 작성하실 때는 과거에 내가 그렸던 도면을 미리 한번 열어가지고 그 도면의 내용을 전부 다 지우신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작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존의 도면을 작성했을 때 여러 가지 설정 값들, 그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그 파일을 완결을 시켰을 텐데, 눈에 보이는 그 2D 요소들만 다 지워버리고 새로 작성을 한다면 세팅 값들은 그 파일 내에 보존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템플릿 개념을 과거에 사용했던 파일로 사용을 하고 계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레빗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지운다 그래도 그 이외에 표기가 되지 않았던 그 일람표 같은 자료들이나 어떤 숨겨진 데이터들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것만 지운다 그래도 예전의 파일들이 다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지저분하게. 그러면 이제 새 파일을 작성하실 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과거의 파일을 열어서 지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파일을 템플릿화 시켜서 저장을 해두고 다음번에 작성을 하실 때 내 템플릿을 열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레빗에만 있는 개념인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패밀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실제 재료와 구체적인 치수가 설정된 구성 요소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 그래서 빌딩을 디자인할 때 그 패밀리들을 로드해 가지고 바로바로 블록화 시켜서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CAD랑 비교하면 블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블록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인서트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블록 중에 조금 고급화된 블록이 있어요. CAD에서도 고급화된 블록이라고 하면 어떤 문이나 창문 같은 걸 만들었을 때
화살표를 클릭해 가지고 치수를 금방금방 늘릴 수 있게 내가 설정을 한다거나 문의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스마트 블록으로 생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블록인데 조금 더 고급화된 블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치수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레빗에서는 패밀리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블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실제로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지, 어떤 두께가 어떻게 컴포지션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저장이 되어 있는 조금 더 상위 단계의 블록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레빗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좀 필요로 하는 실력이라고 하면 패밀리를 작성하는 실력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패밀리를 직접 작성하실 일은 요 수업 시간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그런 과정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형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패밀리를 만드시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건축사 사무소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도 레빗 프로젝트를 하면 그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패밀리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누군가 작성을 했겠죠. 그 저보다 이제 더 선임자들이 작성을 하셨거나 뭐 그런 상황일 텐데 그 회사에서 많이 쓰는 패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밀리들을 가져다가 쓰고 필요하면 그 패밀리 자체를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패밀리를 만드는 건 조금 어렵고 굉장히 이제 고급화된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작성하던 파일이 없으시니까 새로 만드셔야겠죠. 새로 만드실 때 여기 보시면 New라고 있어요. New라고 있는데 Ctrl L 단축키로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부터 볼게요. Create New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템플릿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생성하시는 거니까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만을 위한 템플릿을 뭔가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하시면 프로젝트 템플릿 파일을 생성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로 두시고 그 다음 템플릿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뜰 텐데 템플릿을 사용 안 하겠다 라고 하면 내가 모든 세팅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왜 이건 한글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architectural template, structural template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건축 템플릿이다 라고 하면 요런 정도는 너네들 이렇게 쓰지 않냐 라고 해서 기본적인 세팅 값이 저장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건축 템플릿 또는 구조 템플릿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건축 템플릿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축 템플릿을 클릭하고 오픈을 하면 그냥 건축 템플릿이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난 템플릿을 기본적으로 제공한 템플릿을 쓰지 않고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면 템플릿을 선택 안 하셔야겠죠. 그렇죠? None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None이라고 하고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런 창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시스템 메저먼트를 뭘로 하겠냐? 그래서 치수 단위를 뭘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이랑 메트릭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임페리얼은 미국식 단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트릭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단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단위로 가는. 근데 임페리얼이 위에 있는 거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국은 인치 피트 단위를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치 피트 단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none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 매트릭 단위로 반드시 선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잘못해서 임페리얼이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인치 피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아키텍처럴 템플릿을 그냥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창이 안 뜰 거예요. 아키텍처럴 템플릿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릭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키텍처럴 템플릿을 클릭하고 넘어갈게요. 건축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 넘어가시면 이렇게 뜰 건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이 환경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집중해서 볼 부분들은 여기죠. 여기. CAD를 사용하실 때도 프로퍼티 창을 띄워놓고 사용을 하시죠. 이제 학년이 좀 있으시니까 속성 창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창을 다 띄워놓고 사용을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레빗에는 이 프로퍼티 창에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프로퍼티 창이 띄워져 있어요. 항상 이 프로퍼티 창을 보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내가 어떤 것을 작성할 때 그 작성한 내용에 대한 속성들이 쭉 디스플레이 되는 프로퍼티 창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창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창이 이제 일반적으로 CAD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창인데, 레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도면을 작성하는 툴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내가 작성한 그 모델링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면 실제로 평면도 만들어지고 단면도 만들어지고 만들 수 있고 인면도 만들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비게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록화되어 있는 브라우저 창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키텍처럴 템플릿이라는 걸 열었잖아요. 아키텍처럴 템플릿이라는 걸 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네가 작성할 때 예를 들어 레벨 0라고 하면 1층이라고 할게요. 그냥 1층, 2층, 그 다음에 뭐 배치도, 그 다음에 천장평면도, 1층 천장평면도, 2층 천장평면도, 그 다음에 3차원의 3D 데이터를 볼 수 있는 3D 화면, 그 다음에 인면으로 보면 동서남북의 인면, 요런 정도는 무조건 작성하지 않겠냐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쭉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none이라고 되어 있는 창을 열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생성이 되지 않았겠죠.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추가를 할 때 더 추가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 3층, 4층, 5층 건물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 내용을 추가를 하면 이쪽에 레벨 2, 3, 4 쭉 추가가 되겠죠. 그럼 내가 작성한 그 모델링 파일에서 브라우징을 통해서 어떤 도면을 볼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범례표라든지 일람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쭉 마련이 되어 있겠죠. 내가 사용한 패밀리들, 그룹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화면은 반드시 띄워놓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 띄워져 있어야 되고 자주자주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게 되는 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왼쪽 위부터 볼게요.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보시면 퀵 액세스 툴바라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빠른 실행 도구라고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나는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모아 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일 여는 버튼, 저장 버튼, 뭐 인쇄 버튼 이런 것들이 쭉 활성화가 되어 있죠. 치수 버튼도 많이 쓰는 치수 버튼들이 쭉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버튼들을 내가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무엇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쭉 체크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즈 퀵 액세스 툴바라고 있죠. 커스터마이즈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퀵 액세스 툴바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 창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퀵 액세스 툴바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단축키로 사용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단축키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퀵 액세스 툴바를 사용하실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단축키 사용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퀵 액세스 툴바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거를 커스터마이즈해서 편집할 정도의 그 실력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 순서를 바꾸고 뭐 삭제를 하고 칸 나누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메뉴 버튼들이 있어요.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메뉴 버튼들이 쭉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이 메뉴를 누르면 이 아래쪽에 이제 창이 쭉 뜨잖아요. 드롭다운 메뉴로 이제 그 이미지가 아니라 글씨로 쭉 뜨죠. 근데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는 몇 년도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캐드도 그랬다가 이런 리본 메뉴로 변경을 했고 레빗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리본 메뉴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클릭하는 이 메뉴들의 드롭다운 메뉴의 그 형상들이 텍스트가 아니라 알기 쉽게 아이콘화 되어 있어서 그림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과거의 텍스트들이 매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리본 메뉴의 아이콘 아래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쭉 띄워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대각선 화살표 있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저는 세팅 값을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커스터마이즈 되면은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을 때 내가 익숙한 대로 다 커스터마이즈 세팅을 해두면 나는 굉장히 이제 편하게 쓰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작업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커스터마이즈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배우는 단계고 컴퓨터를 옮겨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커스터마이즈 세팅은 제가 지금은 추천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느시면 거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 세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뭐 월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작성하는 아이콘을 하나 클릭을 하면요, 그 아이콘을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스탠바이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스탠바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월이라고 하는 벽을 작성하는 창을 제가 클릭을 했는데, 그 클릭한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뜨는 창의 이름이 이제 옵션 바입니다. 옵션 바. 이 옵션 바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나서 이 프로퍼티 창에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내가 임의로 작성을 해놓고 원하는 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서 프로퍼티 창에서 수정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상태대로 작성을 하느냐, 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작성할 때 옵션 바에서 내가 원하는 세팅들을 다 맞춰놓고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3D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하시면 다시 거꾸로 프로퍼티 창에 가서 수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모델링을 빠르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아이콘을 클릭했다라고 하시면 그 아이콘이 내가 원하는 세팅 값이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 바를 항상 잘 확인하셔라. 그래서 이 옵션 바에 있는 내용들의 값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퍼티 창에 있는 수치들이 지정이 되어 있겠죠. 내가 어떤 값을 쭉 지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지금은 프로퍼티 창에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패밀리를 선택했는지, 기본적으로 디폴트 그 패밀리가 선택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월이라고 클릭해서 어떤 월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베이직 월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인 벽체고, 벽체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벽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이 패밀리 자체도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도록 지원이 되어 있는 패밀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패밀리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려면 이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밀리들의 목록이 쭉 뜨죠. 그러니까 같은 벽체인데 어떤 벽체를 작성하실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베이직 월이라고 하는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에 두께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수정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베이직 월 자체의 엔티티를 수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컴포지션 자체가 아예 다르다, 마감재부터 중앙의 구체부터 안쪽에 내장 마감재까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그 구성들이 오토데스크에서 지정한 게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새로운 패밀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개념만 알고 계세요. 첫 주 수업이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어떤 파일이 있어야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닫고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완결된 프로젝트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일단 닫고요. 저장할 필요 없고. 자, 다시 레빗을 구동해 보시면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첫 번째 있는 프로젝트 샘플 아키텍처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샘플 아키텍처 프로젝트 얘를 클릭해 볼게요. 다 됐죠? 그럼 처음에 이제 오토데스크 레빗 베이직 샘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시트를 작성한 것도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샘플로 작성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도면을 소개하는 어떤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축 개요를 작성한 그런 페이지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 설계 실무를 하시고 학교를 나가시면 나가서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 세트들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제반 사항들이 도면 이외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면 이외의 여러 가지 자료들도 레빗 자체에서 다 작성을 해둘 수가 있다.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요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샘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품을 하게 되면 그 표지부터 해서 그 프로젝트 전체를 담아 놓는 그 도면집을 납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지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도면 목록표 그 다음에 일반 사항 어떤 것들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기호에 대한 일반 사항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는 투시도 같은 것들을 첨부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토데스크 그 사에서 샘플은 이런 이미지들이랑 데이터를 같은 화면에 매칭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미지만 표현을 할 거냐,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르겠죠. 서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면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집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같이 어,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프로젝트 브라우저 쪽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지금 여기에 보시는 플로어 플랜이라든지 3D 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오토데스크사에서 샘플을 작성하면서 이 뷰에 대한 값들을 다 저장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도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다 맞게 작성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목록에 추가를 시켜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추가가 된 화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3D 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요 뷰들은 다 커스터마이즈해서 뷰를 뽑아놓은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3D 뷰를 생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3D라고 하는 것들을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3D라고 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소노메트릭으로 작성되어 있는
패러렐 뷰죠. 그러니까 투시의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엑소노메트릭으로 작성되어 있는 뷰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작동 방법은 캐드랑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캐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줌 인, 줌 아웃은 휠로 가능하고, 그렇죠? 다만 지금은 3차원 뷰잖아요. 3차원 뷰이기 때문에 2차원 뷰에서는 캐드랑 똑같이 휠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면은 펜 기능이 활성화돼요. 똑같이. 지금은 3차원 뷰이기 때문에 휠을 클릭하고 돌리시면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랑, 그쵸? 똑같이 펜이 되고, 화면을 돌리고 싶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3차원 뷰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화면을 돌려가면서 보고 싶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올빗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올빗, 화면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요 기능이 라이너를 이제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스케치업은 다들 잘 다루실 텐데, 요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한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CAD랑 가장 비슷하니까 펜 기능은 똑같고 올빗 기능은 Shift를 누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토데스크를 다루는 기능은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작성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작성하기 전에 요 샘플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레빗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빗의 구성 요소라고 이제 책을 사서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델 엘리먼트가 있고, 데이터 엘리먼트가 있고, 뷰 스페시픽 엘리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번역본들을 보면 모델 구성 요소, 데이터 구성 요소, 뷰 특정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부에 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좀 번역을 해가지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건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자, 그래서 모델 구성 요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내가 모델링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벽, 바닥, 지붕, 천장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호스트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패밀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작성하는 모델링 요소들이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패밀리들을 쭉쭉쭉 갖다 붙여 가지고 변경을 하게 하는 구성 요소들, 모델링 구성 요소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단, 창, 문, 가구, 뭐 난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요게 제일 기본이 되는 요소예요. 기준 요소가. 거기에 포함된 게 그리드, 레벨, 참조 평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캐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면을 작성하실 때 그리드와 레벨을 다 띄워놓고 정상적인 FM대로 도면을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레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면을 추출하기 위한 용도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드랑 레벨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만 다른 요소들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가장 먼저 작성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작성된 CC 설계 도면인데 여기에 그리드가 있죠, 그렇죠?
어떠한 축렬로 건축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리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버블값,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입단면도에는 레벨 값이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리드와 레벨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도면을 쭉 그려놓으시고 최종화 시키는 그 파이널라이즈 된 평면이나 뭐 단면도를 추출할 때 뒤늦게 이제 추가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기본이 돼서 먼저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뷰 특정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뷰 특정 요소는 주석 요소와 상세 정보로 나눠지는데 주석 요소는 말 그대로 주석이 되겠죠. 뭐 기본적인 치수라든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버블이라든지 기호들, 태그들, 뭐 참조한 어떤 것들, 텍스트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석 요소가 되겠고 상세 정보라고 하시면 이제 해치 같은 거, 예, 해치 패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작성이 되게 되어 있고 요거 전부를 포함한 게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3D 뷰가 떠 있잖아요.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는 평면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다 똑같은 창이 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델 요소, 주석 요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모델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뭐 커튼월이라든지 벽체 그리고 뭐 모델 구성 요소 중에 가구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문, 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모델 구성 요소의 특징은 모델 구성 요소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평면도 레벨 1이라고 하는 평면도에서 새로 어떤 것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면 모든 뷰에 다 같이 반영이 돼요. 모델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지금 레벨 1을 클릭했고 우리가 3D 뷰를 클릭해 봤잖아요. 이렇게 탭이 다 지워지지 않고 위에 떠 있을 텐데 내가 모델 구성 요소를 수정, 변경, 삭제, 추가를 하면 나머지 모든 창들에 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빗이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겠죠. 내가 하나만 수정해도 다른 것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캐드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벽의 치수를 변경하거나 그리드의 위치를 바꾸면, 그러니까 벽의 위치를 바꾸면 나머지 층들을 내가 다 수동으로 수정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레빗은 3차원의 모델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한 번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준 요소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버블 창, 그 다음에 그리드 창, 그렇죠? 이렇게 그리드. 그 다음에 단면 뷰를 한번 볼까요? 빌딩 섹션이라고, 롱지튜드널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장방향 섹션. 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상부에 그리드가 띄워져 있고 평면에 맞는 그리드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레벨 값이 띄워져 있을 거예요. 네, 레벨 1을 0레벨 기준으로 천장은 얼마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레벨 2의 슬라브 바닥은 몇 레벨이고 루프의 바닥은 몇 레벨이다. 이런 것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겠죠. 기준 요소도 마찬가지로 모든 도면에 적용이 되는데요. 기준 요소랑 모델 요소는 조금 다른 점이 기준 요소가 모델 요소 작성 전에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행이 돼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작성하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 레빗에는 부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착, 어태치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드랑 레벨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 요소를 붙여 놓을 수 있어요. 붙여 놓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A축이랑 A 그리드랑 이 벽체를 부착을 시켜 놓으시면요, 내가 만약에 그리드의 수치를 변경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가 좀 건물이 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3000이 아니라 4000 값으로 그리드를 변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착된 모든 항목들이 따라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드나 레벨 값을 조정하면 모델링 요소가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링이 자동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좋고, 내가 단순히 그리드만 변경을 시켰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부착이 되어 있는 항목들을 해제를 시켜주시고 그리드 값을 변경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모델링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고 기준 요소만 변경이 될 거예요. 기준 요소만 변경이 될 때 나머지 모든 도면들에서 기준 요소만 똑같이 변경이 되겠죠. 기준 요소는 기준 요소들끼리는 다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상세도에 대한 도면 표시인데 이게 이제 참조 평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실시 설계를 하면은 그리게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단면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단면도를 많이 그리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평면도에 단면도 표시는 하시죠. 이제 평면도에 단면도 표시는 하시는데, 실시 설계 도면이랑 여러분이 그리시는 도면이랑 유일한 차이점은 이 단면도의 표시에 보통 이제 A 다시 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패널에서는 A 다시 단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평면도에 잘려진 부분이 이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집 책자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평면이랑 단면이 한 화면에 노출되지 않아요. 하나의 종이에 출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면을 봤을 때 이렇게 잘려진 단면도가 몇 번째 장에 있는 도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104라고 되어 있는 게, 도면에 보시면 도면 그 넘버링이 있어요. 도면을 숫자를 붙여요. 일련의 숫자를.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A002, A00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면 넘버링을 찾아가는 거예요. A104 페이지에 가면 지금 이렇게 잘려진 단면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화면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참조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특정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뷰 특정 요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수나 태그나 기호, 그리고 상세 정보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들 보시면 이런 레전드라고 하는, 한글로도 레전드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주석이라 그러나요? 네. 무엇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표로 뽑아져낸 레전드들,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매칭되는 글씨를 썼죠. 그쵸? 그 다음에 치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문자 참조 같은 거,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도면상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화살표를 쭉 뽑아가지고 써놓은 이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해치의 색깔들, 레전드랑 매치 시켜놓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뷰 특정 요소가 되는데, 뷰 특정 요소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창을 두 개를 띄워놨는데, 이렇게 띄워놨죠. 그 시트에만 머물러 있는 게 뷰 특정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트를 쭉 뽑아내고 나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뷰 특정 요소는 그 뷰에만 머물러 있다. 뷰 스페시픽이라고 했으니까 그 뷰에 해당되는 특별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 특정 요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 그래도 다른 데 있는 내용이 삭제가 되지 않고요. 물론 뷰 특정 요소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만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데선 작성되지 않고. 그럼 당연히 이 화면에서만 지워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뷰 특정 요소는 그 뷰에만 머물러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작성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D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3D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D 뷰에서는 표시되는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3D 뷰에서는 모델 요소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뷰 특정 요소나 기준 요소는 디스플레이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디스플레이 설정 값에 따라서 치수만 3D 뷰에서 생성을 하실 수는 있어요. 3D 뷰에서도 치수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뷰 설정에 가셔가지고 3D 항목에서도 치수는 띄울 수는 있다. 그래서 저장된 다른 뷰들도 보시면 투시도뷰로 저장을 한 거겠죠. 특정한 투시도뷰로. 네, 이 요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링 되어 있는 모델링 요소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뷰 특정 요소나 기준 요소는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투시도 뷰지만 투시도 그림이 아니에요. 투시도 뷰인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삭제해 버렸다라고 하시면 도면에서도 전부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뷰를 딱 설정을 해서 그 뷰에 따라서 보여줘서 그렇지 아까 보신 이 3D 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건데 그 특정한 뷰를 저장을 한 상황인 거지 그게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삭제하면 똑같이 날아간다. 되겠죠? 자, 그리고 설명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레빗의 특수한 개념 중에 이제 패밀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패밀리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위 개념으로 보면 상위부터 하위 개념으로 보면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패밀리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아래에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뭐 카테고리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고 패밀리도 레빗에서 사용하는 패밀리의 개념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패밀리로 불리고 있고 타입도 타입이라고 부르거나 뭐 아니면 종류라고 하시거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패밀리, 타입 이렇게 되어 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뭐냐?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신 아키텍처럴, 스트럭처럴 탭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무엇을 작성할 거냐? 나는 벽을 작성할 거다. 나는 기둥을 작성할 거다. 나는 지붕을 작성할 거다. 라고 하는 대분류에 대한 항목을 카테고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패밀리라는 게 카테고리 하위에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런 대분류 아래에 모든 패밀리들의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베이직 월을 작성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베이직 월을 클릭하시면, 그러니까 월을 클릭하시면 그 월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의 패밀리들이 디스플레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패밀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작성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패밀리 중에 패밀리라는 대분류, 큰 분류는 타입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입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패밀리가 되는 거고, 그 패밀리들을 그냥 구분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뭐 기둥이라고 치면 뭐 사각 기둥이 있을 수 있고 원 기둥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지붕 같은 경우도 평지붕이 있을 수 있고 경사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경사지붕 중에 뭐 박공지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패밀리의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분류 체계 안에서 이런 하위 분류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타입들을 이 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패밀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이 레빗을 처음 구동하실 때, 사실 이제 이런 수업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긴 좀 어렵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어,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좀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굉장히 간단한 모델링을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모델링을 해보고 넘어갈 건데, 음, 아까 제가 창에 띄워놨었죠. 네, 요 모델링만 같이 해보고 끝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작잖아요. 되게 작은,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설정 값을 바꿀 게 없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링을 해보고 넘어갈 건데, 추후에 다음 주부터 진행될 내용은 좀 거대하고 복잡한 건물의 요 모든 과정들을 천천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샘플로 들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보고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빈 화면에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끄고, 아까 아키텍처럴 템플릿 화면이 있었죠. 아키텍처럴 템플릿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처음에 템플릿을 여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세팅 값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4개가. 이 4개가 뭐냐면, 엘리먼트 쪽에 가시면 동서남북에 대한 인면도를 클릭할 수 있게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4개가 그 인면도 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화면을 보여주는 창이 있다, 요 화면을 보여주는 창이 있다, 이 화면을 보여주는 창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을 열지 않고 뷰 설정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요것들 자체가 없겠죠. 그쵸? 그럼 새로 작성을 하셔서 요 창을 만드셔야 된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그런 걸 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창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가 뜨죠. 요 이동할 수 있다라는 아이콘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아이콘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로 그냥 이동시켜 놔도 무방해요. 뷰니까 그 뷰가 변경이 되진 않잖아요. 이동을 시킨다 그래도. 그쵸?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떴을 때 그 화면을 이동을 시켜버려도 무방하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동 안 해도 되고요. 걸리적거린다라고 하시면 이동시켜도 상관없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샘플 모델링이니까 기준 요소는 작성하지 않고 모델 요소만 작성하고 넘어갈 거예요. 기준 요소를 반드시 먼저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맛보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건물을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다, 모델 요소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땐 바닥부터 작성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닥이죠, 그렇죠?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닥인데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밑에 화살표로 한번 눌러보시면 플로어 아키텍처럴, 플로어 스트럭처럴, 플로어 바이 페이스 이렇게 돼 있죠. 그 플로어 바이 페이스나 스트럭처럴 이런 거 말고 제일 위에 있는 플로어 아키텍처럴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건축적인 모형을 작성한다. 탭 자체도 지금 아키텍처럴에 들어간 거예요. 스트럭처럴 아니고 아키텍처럴 쪽에서 플로어 아키텍처럴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모든 것들 변경 안 하고 그냥 제공된 그대로 쓸 거예요. 지금은 모델링만 해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내가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세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 오른쪽에 보시면 Modify Create Floor Boundary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창이 하나 활성화 될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창이 새로 생성돼서 요 내용들을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어떤 방식으로 그릴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벽체를 그릴 건데 어떤 방식으로 그릴 거냐, 그 방식 중에 라인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볼게요. 라인 클릭. 됐죠? 그럼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캐드에서 그린 것처럼 P라인, 폴리라인을 그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내가 라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쭉 그리면서 넘어갈 건데 다른 옵션들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그릴게요.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창이 한 개의 창에서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네, 이렇게 그리고 넘어갈게요. 순서는 상관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그려서 어디서 끝내느냐는 뭐 상관없는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느냐 왼쪽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벽체의 기준선에 따라서 벽체가 안쪽으로 생기느냐 바깥쪽으로 생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리시는데 클릭을 저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죠. 가는데 3800이죠 수치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디 클릭하실 필요도 없이 숫자 패드에 3800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아래쪽으로 4200 다시 700 다시 1200 2400 1200 700 4200 끝과 끝을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뭐 어렵진 않지만
됐죠? 됐으면 제대로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확인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우측 위에 X자가 있고 체크 모양이 있죠. X자 위에 보시면 Cancel Edit Mode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Finish Edit Mode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작업을 전부 다 끝냈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CAD에서는 스페이스 받치면 끝나잖아요. 뭐 엔터키를 대신해서. 근데 레빗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을 완결했다라고 하시면 완결했다라고 하는 체크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색이 하나 들어왔죠.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죠. 색깔이 칠해졌다는 거는 이 안쪽이 선이 아니라 이제 어떤 개체로 완벽하게 채워졌다라고 그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럼 정확히 됐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3D 뷰에 가시면 3D 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네, 제대로 그려진 게 눈에 보이죠. 그쵸? 요 두께는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적이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수치에 따라서 지정이 됐을 거예요.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thickness 470 이렇게 돼 있죠? 470짜리 슬라브가 쳐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CAD 단축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단축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단축키를 입력할 수 있는 커맨드 센터, 커맨드 라인이 있잖아요. 그 커맨드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창이 없어요. 그 스케치업도 없는데 스케치업도 이제 뭔가를 입력할 때 입력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보이는 항목은 여기 뜨잖아요. 근데 웹빗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단축키가 입력이 되고 그게 인식이 되게끔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단축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벳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영문판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이유도 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개의 창을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상부에 그쵸? 0레벨에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3D 뷰가 있죠. 근데 이걸 같이 보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보고 싶으실 때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고 얘도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내고 창 크기 조절해가지고 다시 위로 붙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쓰시는 것처럼.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3차원의 뷰와 내가 작성하고 있는 2차원의 뷰를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창을 같이 띄워야겠죠. 그렇죠? 같이 띄우는 게 단축키가 뭐냐? WT인데요. WT. 제가 알기로 이제 이게 윈도우 타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윈도우 타일.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창들을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윈도우 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타일화 시켜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윈도우 타일. 근데 그 레빗의 모든 단축키는 두 번째 알파벳을 입력하는 순간 그 단축키가 실행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T를 입력하는 순간 WT의 단축키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3차원 뷰랑 이렇게 되어 있는 2차원 뷰를 같이 보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라이노 같은 거 잘 다루시는 분들은 줌에 대해서도 익숙할 텐데 줌 익스텐츠랑 그 다음에 줌 올 이런 기능들 CAD에서도 다 있었죠.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화면이 굉장히 멀리 있다 라고 하면 이 화면을 내가 좀 바로바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줌 익스텐트라고 하시면 GE 그쵸? 줌 올 하면 GA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입력하는 순간 단축키가 먹겠죠. 그쵸? 줌 익스텐트를 하면 제가 요거를 바깥쪽으로 쭉 빼놨잖아요. 그쵸? 요걸 빼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줌 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내가 바로바로 좀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겠다.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레빗을 잘해요. 이렇게 해두시겠다 하시면 미리미리 좀 해두시면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꼭 여기 있어야지 이 화면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리를 해두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관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다 됐으면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벽은 월이니까 월 쪽에 가셔서 아래로 내려보면 똑같이 월 아키텍처럴 이렇게 돼 있죠. 네, 아키텍처럴 벽체를 한번 해볼게요. 아키텍처럴 벽체. 자, 보시면 이렇게 부가 항목이 쭉 뜬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돼 있죠? 보면 하이트, 높이, 벽체의 높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에 부착시킬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넥트 어디까지 연장을 시킬 거냐. 근데 이거를 레벨 값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수치를 입력하겠다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내가 8000이라고 지금 기본 세팅 값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높이가 8000이니까 8m의 벽체를 내가 작성하겠다 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 로케이션 라인,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건데, 요 개념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가 뜨는지 한번 볼게요. 클릭해보면 월 센터 라인, 두 번째 코어 센터 라인, 세 번째 피니시 페이스 익스테리어, 피니시 페이스 인테리어, 그 다음에 코어 페이스 익스테리어, 코어 페이스 인테리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단순히 두 개의 선으로만 벽체를 그리던 그 수준을 좀 넘어서셔야 되는데,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그린 도면이 없네. 네,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벽체만 이렇게 네모로 잘라서 파악을 해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이 벽체를 파악해보면 중심선이고, 요게 구체고요. 구조체. 요게 인테리어 재료, 내장 마감재, 내장재. 이제 네 단열로 되어 있죠. 지금 단열재, 그 다음에 속고보드, 안쪽에 페인트 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바깥쪽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쭉 가 있죠. 그쵸? 그래서 선이 가 있는 것 중에 두꺼운 선 하나가 석회 플라스터 마감에 바깥쪽에 이제 철제 프레임이 붙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벽체 자체를 보면 컴포지션이 구조체를 중심으로 안쪽에 단열재, 석고보드, 페인트 마감이 있고, 바깥쪽에 플라스터 마감에 철제 마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벽체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벽체의 구조체의 중심 라인은 지금 얘죠. 구체. 근데 이 전체의 벽체의 중심 라인은 얘가 아니죠. 그쵸? 여기 어디쯤이 될 거예요. 여기 어디쯤. 이해되시죠? 전체 두께의 반이니까. 그래서 구조체의 중심과 벽체의 중심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를 수 있다. 항상 같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영어가 네, 피니시 페이스. 마감재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내가 중심으로 그릴 거냐, 마감재를 기준으로 여기가 되겠죠. 이면. 그 다음 피니시 페이스를 기준으로 바깥쪽 기준으로 내가 그릴 거다 라고 하면 이면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코어 페이스가 있었죠. 구조체 중심으로 안쪽 면을 기준으로 그릴 거다라고 하면 여기, 코어 페이스 기준으로 익스테리어다라고 하면 여기. 그래서 벽체를 그릴 때 기준선들이 전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컴포지션이 되어 있는 벽체인 경우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린 도면은 그냥 벽체를 단순히 두 줄로만 그렸죠. 그러니까 쉽게 도면을 그리신 거예요. 구조체만 그리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실 때 이제 뭐 외벽은 뭐 300으로 그리는 게 안전하다, 뭐 400까지 그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신 건 구조체가 아니라 이 컴포지션 전체를 한 두께로 보고 안쪽과 바깥쪽에 선을 그어서 한 벽체를 그리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그릴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옵셋이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옵셋이라는 개념 때문에. 벽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200이에요. 얘가 100이에요. 얘가 150이에요. 중심선은 여기가 되겠죠? 구조체의 중심선. 그쵸? 자,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죠? 200.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50.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 모양이 뭘 그리고 있는 건지. 자, 그럼 전체 벽의 중심은 225니까 뭐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의 거리도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의 거리도 또 있겠죠. 그렇죠? 자,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띄울 거냐, 간격 띄우기잖아요. 우리 캐드에서 벽체 그릴 때 썼으니까. 간격 띄우기 옵션인데 왜 제가 이거를 쭉 그려드렸냐면, 내가 월 센터 라인으로 하겠다, 코어 센터 라인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거 그대로 옵셋을 0으로 하면 걔를 중심으로 딱 그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피니시 페이스 익스테리어를 중심으로 내가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피니시 페이스 익스테리어를 중심으로, 피니시 페이스니까 요거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그냥 옵셋이 0인 채로 쭉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코어 센터 라인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그렇죠? 코어 센터 라인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내가 옵셋을 250을 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중심을 그리기는 코어 센터 라인으로 그리는데 그 그린 개체의 옵셋 자체가 25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맞춰서 그려지는 거예요. 250을 옵셋해서 내가 그리겠다고 지정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200 하면은 이쪽으로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저도 항상 해볼 때마다 잘못할 때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느냐 왼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한번 클릭해서 돌려보다가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 클릭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옵셋은 0으로 하고
우리는 finish face exterior를 중심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설명은 제가 그냥 쭉 드렸어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자, finish face exterior 기준으로 offset을 0으로 하지 않고 그리기 시작할게요. 자, 그릴 때 여기 보시면 똑같이 라인으로 되어 있죠. 아까 같이 라인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라인을 그리면서. 자, 똑같이 왼쪽 위 모퉁이부터 클릭하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갈 때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잘 되네요. 그쵸? 무슨 말이냐? 제가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면 벽체가 지금 바닥보다 밖으로 삐져나갔죠. 그쵸? 보이시죠? 그러면 이 벽체는 지지할 기초가 없는 거겠죠. 지지할 바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모델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돌려주셔라. 다 됐으면 쭉 돌릴게요. 쭉. 요거는 다 되면은 체크가 안 뜨고요. ESC를 누르시면 작성하고 있는 화면에서 나가질 겁니다. ESC를 누르시면 돼요. 체크가 안 뜨는 것들은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컴포지션 월이 브릭이었네요. 브릭. 외장재가 안쪽에 구체가 있고 바깥쪽에 치장벽돌을 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려면 이 치장벽돌은 구조체 위에 올라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구체만 기초 위에 있고 치장벽돌은 밖으로 빼도 되는데, 이렇게 치장벽돌이 높은 경우에는 뭐 구체 위에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설계하는 방식, 구조에 따른 방식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실제로는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일단 다 안쪽으로 그립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티를 내가 지정을 하고 그렸지만 다 작성을 한 뒤에 수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프로퍼티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정을 하려면 modify,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셔야겠죠? 그러면 무엇을 수정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쵸? 클릭을 한번 해보면 3차원 뷰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2차원 뷰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벽체를 우리가 그리기는 쭉 연결해서 그렸지만 벽체가 하나만 뜰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그쵸? 다 각각의 벽체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벽체를 다 지정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추가할 때는 Shift, Control, 뺄 때는 Shift. 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선택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면 귀찮으시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데, 드래그를 하실 때 보시면 이 기준이 되는 레벨 값이 있었죠. 레벨 값도 같이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그쵸? 같이 선택됐죠?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요 창을 빼주셔야겠죠. 얘들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벽체만 보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려면 사실 뷰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엘리베이션 뷰예요. 엘리베이션 뷰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벽체만 다 선택이 되니까. 그쵸?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자, 다 선택했으면 이 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8000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쵸? 연결은 안 돼 있지만 높이를 8000으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얘를 한번 4000으로 바꿔볼게요. 프로퍼티 창에서 4000이라고 입력하시고, 항상 내가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면 apply라고 하는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변경된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을 넣어볼게요. 도어 쪽에 가셔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도어
플러시도 합판도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양계형 문으로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양계형 문은 필요 없으니까 문은 하나짜리로 넣어 볼게요. 네, 패밀리를 지금 불러와야 되게 되어 있네요. 제가 요거는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제 거 오픈하고 나서 네, 싱글 플러시도.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문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얘를 클릭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이것도 나중에 다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다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해봐야 되니까 인서트 쪽에 가시면요. 인서트 여기 보이시죠? 로드 패밀리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로드 패밀리, 패밀리를 로드 하겠다.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저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패밀리 그 분류 창으로 바로 들어가질 거예요. 저는 이 상태로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US 미국이니까 도어 문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도어 싱글 플러시 도어라고 하는 게 이제 합판 도어예요. 싱글 플러시 도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들고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로드 패밀리 했는데 요 창, 요 파일들이 뜨질 않고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지금 있나요? 이렇게 창이 안 보이시는 분. 네, 경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 드라이버에 오토데스크 설치되어 있는 폴더 있으시죠? C 드라이버에 오토데스크를 설치하신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쵸? 저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된 파일이 아니다. 이거 거기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구나. 네, 경로를 그냥 아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2017년은 제가 17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은 거여서 17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이겠죠, 여러분들. 자, C 드라이버에 가시면은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숨김 파일 그 숨김 폴더 보이기 뭐 요거 체크해야 보이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숨김 폴더가 아니면 바로 보이실 테고 안 보인다 하시면 숨김 폴더를 보이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Rabbit RBT Rabbit이라고 되어 있는 RBT 2022년 설치가 되어 있으면 2022년이겠죠. 거기에 Library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치된 그 프로그램에서 인서트 패밀리를 들어가면 바로 이 라이브러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본 세팅이. 따로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냥 로드 패밀리를 누르시면 요 창으로 저는 바로 떴었거든요. 요 창으로 바로 띄워지게 그러니까 설치된 언어를 기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뜨시는 분
아, US 말고 혹시 다른 나라 언어는 표기되어 있나요? 아, 그러면 요 경우인데요. 네. 여기에 제가 적어놨죠. 설치하실 때, 어, 용량상 문제든 무슨 문제든 체크가 빠져있든, 뭐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공되어 있는 그 패밀리들이 설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오토데스크 기본으로 제공되는 컨텐츠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된 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컨텐츠 라이브러리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검색어를 오토데스크 레빗 컨텐츠 라이브러리 2022년이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요 창이 바로 뜰 거예요, 구글에. 보이시죠? 요 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US라고 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어, 요거겠죠. US English Content for Rabbit. 예, 요거.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냐면 저같이 그냥 그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전부 설치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뜨냐면 여기 보시면 Chinese, 체코, English, French, German 이렇게 쭉 다 떠 있죠. Korean.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저도 설치를 안 했네요. 예. 여기 보시면 설치 안 했죠, 그렇죠? 예. 요거를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하면 모든 언어에 대해서 그 컨텐츠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제목만 달라요. 제목만. 얘네들이 뭐 전부 다르게 제작을 했겠어요. 전부 똑같은 파일인데 이 타이틀만 한글로 되어 있느냐, 영어로 되어 있느냐, 뭐 중국어로 되어 있느냐, 일본어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예요. 똑같은 파일이 중복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해서 설치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설치할 때 아마 잉글리시만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한 모양이에요. 설치를 안 된 분이 있으면 아까 같은 경로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은 지금 다른 문을 넣어도 되니까 그런 경로 설치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고 그거는 수업 끝나고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양계형 문, 양쪽 문을 그냥 설치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간단히 하는 거니까. 자, 문의 위치를 이렇게 장변 위쪽에 가운데다가 설치를 할게요. 설치를 할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마우스가 위치하냐, 위쪽에 마우스가 위치하냐에 따라서 문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1160, 1160 좌우로 뜨는 게 딱 중심이겠네요. 그쵸? 얘를 중심으로 그냥 클릭을 할게요. 네, 클릭을 하시면 문이 바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화살표들이 있고 치수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문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없으신 분들은 다른 문 넣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창도 한번 넣어볼게요. 윈도우도 뭐 싱글 플레인, 한 홑겹, 평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요거 넣어볼게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창의 위치도 중심을 기준으로 그냥 가운데다 넣어볼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형태를 보니까 고정창이네요. 픽스 창. 열리지 않는.
되겠죠? 자, 그 다음 ceiling, 천장을 넣어볼게요. ceiling이랑 roof는 다른 거예요. ceiling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 자, ceiling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오토매틱 실링 이렇게 되어 있죠. 스케치 실링을 하시면 내가 일부분만 천장을 칠 수도 있어요. 내가 일부를 오픈시켜 놓을 수도 있잖아요, 천장을. 그쵸? 근데 오토매틱 실링을 그냥 클릭하시고 요 가까이로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쭉 테두리가 쳐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링의 하이트는 높이는 얼마냐? 2600이다. 그러니까 천장고가 2600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그대로 둘게요, 그냥.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성되어 있는 엘리먼트가 지금 플로어 플랜에서는 비저블하지 않다, 평면 뷰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천장이니까. 그렇죠? 네, 천장이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잘 작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 실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실링 플랜에 가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루프.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roof by footprint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클릭해 볼게요. 풋프린트를 기준으로 지붕을 만들겠다. 자, 클릭하시면 뭐가 뜨냐면 너 크리에이트 루프를 할 건데 너 지금 로이스트 레벨에서 작업하고 있어. 옮길 거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면도 뷰인데 레벨 0, 1층 평면도에서 루프를 작업하겠다고 켰잖아요. 근데 지붕이라고 하는 거는 1층 평면도의 상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 여기가 끊길 텐데 여기 상부가 아니라 더 위쪽에 있는 어떤 부분의 상부에 붙어야겠죠. 그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벨 0가 아니라 너 레벨 1로 갈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 1로 가야겠죠. 예. 지붕이 여기 중간에 붙을 수는 없으니까. 예. 예스 누르면 위에서 내려다본 이제 레벨 1 값의 평면이 보일 거예요.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건 레벨 1보다 살짝 낮기 때문에 인면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인면의 상태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쉬운 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라인을 통해서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그려진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이 바운더리를 클릭해서 지정해가지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옵션이 여기 보시면 이미 클릭이 되어 있죠. 기본 옵션이 Pick Wals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어요. Pick Walls. 벽을 그냥 클릭하겠다, 내가 벽을 지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옵션, 이미 클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다 됐죠? 그 다음에 체크를 누르면 Would you like to attach the highlighted wall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착 개념, 부착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벽과 지붕을 부착하겠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벽의 높이를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높이에 맞게 지붕이 올라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시다가 벽의 높이를 변경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부착을 안 해놓으면 벽의 높이를 변경했을 때 이 지붕이 그 벽에 따라서 같이 이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도면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성할 건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붕의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벽의 상부에 항상 부착을 하는 거다. 벽의 상부에 항상 올라타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태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벽이 이동할 때 이 지붕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겠죠? 자, 모델링 샘플로 해보는 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딱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 프로퍼티 창에 3D 뷰로 갔는데 3D 뷰의 프로퍼티 창 가보시면 쭉 내리다 보면 익스텐츠라고 되어 있는 익스텐츠라고 되어 있는 항목 중에 제일 아래쪽에 섹션 박스라고 되어 있는 창이 있을 거예요. 섹션 박스. 네, 이 섹션 박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뭔가 이렇게 박스 하나가 생겼죠. 섹션 박스라고 하는 박스 하나가 생겼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화살표가 여러 군데로 뜰 거예요. 여러 군데로 뜰 건데 어느 단면을 잘라서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단면을 잘라서 너 보여줄 거냐. 이렇게.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많이 쓰시는 기능이라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케치업에도 이제 그 섹션 누르면 탁 창이 하나 뜨잖아요. 그래서 그 창을 무브 시키면은 잘린 형태를 쭉 보실 수가 있죠. 그 잘린 형태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지금 이거 샘플 모델링이라서 뭐 대충 해서 그렇지만 잘 살펴보시면 여기가 구체였고 여기가 슬랍 그 지붕의 이제 구체면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구체와 구체가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 얘는 구체가 삐져나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지붕재가 올라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지붕재의 요 단면이 지금 노출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면의 마감재가 여기까지 올라타야 되고 구체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도면을 수정해 나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3차원 뷰, 3D 뷰에 가셔서 여기 3D 뷰 요거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3D 뷰가 뜨잖아요. 이렇게. 예.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 창에 가시면 프로퍼티즈라고 되어 있는 창에 가시면 쭉 내리다 보면은 중간 두 번째 익스텐츠라고 되어 있는 대항목 중에 제일 아래쪽 섹션 박스라고 되어 있는 게 체크가 빠져 있을 거예요. 그 체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 하나가 뜰 겁니다. 창. 그래서 이 창을 그냥 화살표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동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자른 화면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다시 체크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하부에 있는 요 패널 요거의 기능만 설명드릴게요. 뭐 해보든지 안 해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창들, 아래쪽에 있는 요 창은 비주얼리제이션, 그러니까 그 시각화 하는데 필요한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 지금 보시는 윈도우 하부에 붙어 있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윈도우 하부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하는 모든 값들은 이 윈도우에 한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윈도우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윈도우에 한정된다. 근데 어떤 것들을 변경을 하는 창들이냐, 그래픽 디스플레이의 품질,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3차원의 뷰를 보는데 조금 힘든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랩탑으로 작업한다거나 이러면. 그럴 때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버벅거리면 좀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세팅값,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픽 디스플레이 옵션, 어떤 뷰로 볼 거냐. 이것도 이제 스케치업이랑 레빗에도 다, 스케치업이랑 그 라이너에서도 다 있는 기능이었죠, 그렇죠? 와이어프레임 뷰를 볼 거냐, 뭐 히든 라인을 볼 거냐, 음영 뷰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들, 뷰에 대한 설정 값들 바꿀 수 있는 거. 선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의 궤적을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요거는 뭐 태양광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그래픽 자료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겠죠. 섀도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 3차원 뷰를 뽑아낼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렌더링 다이얼로그는 렌더링 할 때 필요한 거고, 크롭 뷰랑 크롭 리전 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크롭 뷰랑 크롭 리전 뷰는 뭐냐면, 크롭 뷰는 여러분들이 보는, 나중에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 설명만 드리고, 크롭 뷰랑 크롭 리전 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도면에서 어느 부분만큼만 잘라서 표현하고 싶은 건지 조금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 도면을 만들고 싶다거나 할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잘라서 딱 그 부분만 크롭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크롭 뷰를 생성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크롭 리전 뷰는 내가 크롭한 그 화면, 그 사각형을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요 차이예요. 그 사각형이 눈에 보이면 좀 거슬리니까 뷰 지정을 해놓고 크롭 리전을 안 보이게 하면 딱 크롭된 그 도면만 보이게 되겠죠. 사각형은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요 뷰 시트에만 해당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한 것들, 여기서 변경한 내용들은 다른 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